자, 1,900만 원으로 1,200만 원 순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투자 방법은 사실 한 번만 배워두면 평생을 써먹을 수 있는 그러한 투자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경서입니다. 오늘은 누적 관객 1,700만 명을 기록하며 대한민국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왕가 사는 남자의 고장 영월에 나왔던 공유지분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건은요, 최초 감정가 1,888만 4,790원에서 2회 유찰돼서 3회에 최저가 925만 3천원에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찰자 4명의 경쟁을 뿌리치고 1,200만원 정도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가 2023년 9월 12일이었는데 바로 지난 2026년 5월 31일에 잔금을 다 받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자, 이 물건은 전체 728평 중에서 제가 낙찰받았던 지분은 37.33평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이거는 토지만 매각이었고요. 건물은 매각이 제외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물건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최선순위 설정을 한번 살펴보자면 여기 2022년 11월 7일 강제경매 개시 결정, 요게 최선순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빨간 글씨로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바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지상권이 성립의 유무하고 상관없이 저처럼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월세, 즉 부당이득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빨간 글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 거기 주유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보증금 1억에 월 150만 원을 납부하고 있다고 이렇게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일자는 2014년 5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자, 보증금 1억에 월 150만 원 그리고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유료경매 사이트에서는 이렇게 대항력에 대해서 전입 2014년 5월 14일로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바로 뒤에 최선순위가 2022년 이렇게 해서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하지만 이 물건은 토지만 매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토지만 매각을 받는 분들은 건물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은 우리가 인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엄밀히 따지면 대항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증금 1억을 신경 쓰지 않고 현재 이 물건을 이용 중이라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입찰을 고려했습니다. 현황상 이렇게 주유소가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이렇게 보시면 2025년 4월에 촬영된 물건지입니다. 물건지에 보시면 우측에 주유소, 아주 넓은 부지에서 주유소가 운영 중이고요. 이쪽에는 영월의 유명한 동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벚꽃도 지금 이렇게 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 길을 따라가면 여기 좌측에 주유소가 있는 휴게소처럼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감정평가서에 참고사항을 보시자면 현재 전체 지분 중에서 39분의 2가 평가가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감정평가서의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공유지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여기에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라는 표현이 있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대금 분할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감정평가 명세표를 한번 살펴보자면 지금 이 물건이 감정평가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금액이 나왔는지 나와 있는 표입니다. 아까 2407제곱미터에서 39분의 2 지분이 이렇게 있었고요. 단가가 21만 9천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1만 9천원 곱하기 이렇게 37평이죠. 그렇게 하면 2,700만 원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 최초에 소개해드렸던 이 부분은 1,880만 원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살펴보면 비상 제시외 건물 감안 시 15만 3천 원으로 감액이 되어 감정평가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물건은 토지만 나왔는데 그 위에 주유소가 지금 이용 중이다 보니까 지금 제곱미터당 21만 9천 원에서 15만 3천 원으로 깎아서 감정평가를 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작하자마자 안전마진이 확보가 되는 거죠. 아까 최저가가 약 1,900만 원 조금 안 됐는데 지금 감정가는 2,700이므로 약 8,900만 원 정도의 안전마진은 확보하고 들어갔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등기부등본을 분석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요약표를 살펴보자면 이때 당시 공유자가 총 8명이었고요. 제가 낙찰받았던 그 지분은 바로 39분의 2 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선순위였던 강제경매 개시 결정 말고는 이 땅을 통해서 대출이나 압류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보시면 최초 1992년도에 황 씨와 박 씨, 이 씨 이렇게 세 분이서 이 땅을
매매를 통해서 취득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황모 씨는 아까 그 주유소, 여기 등기부상 물건지에 거주하고 계신다고 등기부등본 주소가 말을 하고 있었고요. 또 이분이 건물주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토지만 공유를 소유하고 계셨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모 씨가 사망을 하게 되시고 이 지분이 상속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제분들이 이렇게 쭉 상속을 받게 됐는데, 여기에 회색으로 쳐놓은 이땡님께서 강남구 논현동에 사셨는데 이분이 카드값이 약 1200만 원 정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값 때문에 강제경매가 진행이 되었다, 이런 히스토리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과연 이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상속받은 자제분들은 사실 복잡한 권리관계 때문에 돈으로 받는 게 더 좋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제가 협상단상에서는 우선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황땡님과 박땡님, 이 두 분이 그나마 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봤는데, 그 중에서 이 지상의 건물이 있으신 황땡님을 이제 첫 번째 협상 대상으로 삼고 이 물건을 투자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살펴봐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 뉴저지, 우리나라의 뉴저지라는 동네는 없죠. 바로 미국에 있는 뉴저지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이 등기부등본을 살펴봤을 때 가장 크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 누가 내 물건을 사줄지도 있겠지만 과연 얼마나 걸릴지, 송달이 원활할지, 공유자가 얼마나 될지, 이런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이걸 보고 많은 분들이 포기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이 경매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송달 내역을 살펴보시자면 이렇게 공유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송달 간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받은 걸로 치겠다는 거죠. 이전에 정말 카드 회사에서 이 경매를 넘기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유자들한테 송달이 안 되면 경매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공시송달을 받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을 거예요. 자, 이렇게 딱 봐도 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물건을 낙찰을 받고 저는 여기 공유자 모두에게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이 발송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박모 씨의 아드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초지종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고 얼마면 매도하겠는지 그런 의견까지 여쭤보셨습니다. 저는 이 물건이 이 송달까지 가지 않고 협상의 단계에서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졌으나 결국 불발이 되었고요. 다행히 그때 이제 황모 씨의 연락처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저는 황모 씨한테 전화 연락을 드렸어요. 황모 씨는 바로 네가 가진 39분의 2 지분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이런 자세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법원의 힘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황모님의 주소지로 소장을 보냈는데 주소 보정 명령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초본을 떼러 갔어요. 그런데 주민등록 초본에 이 황모님께서 그 주소지에 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도 모르고 한 번이라도 살았던 주소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분의 주소지를 특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이분의 연락처가 있었기 때문에 통신 3사를 통해서 사실조회 신청이라는 것을 신청을 합니다. 이렇게 SK텔레콤과 LG텔레콤 그리고 KT까지 이 중에 황모 씨라는 사람이 가입을 하고 있으면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알려달라고 법원의 힘을 빌어서 사실조회 신청을 했는데 이 3개의 통신사에서 다 회신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알뜰폰 사실조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알뜰폰을 전부 다 신청을 했는데도 그분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가 없었어요. 아무래도 차명을 통해서 휴대폰을 개통한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흔치 않아서 정말 이때 난감했습니다. 이렇게 알뜰폰으로도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알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방법을 찾다가 제일 처음 통화를 했던 아드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황모님께서 어디 사시는지 여쭤봤어요. 그분도 정확한 주소지는 몰랐지만 수원 어딘가에 살고 계시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원에 있는 4개 구에 모두 사실조회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각 구청에서 답변이 왔고 겨우 그분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겨우 이 황모 씨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파악을 하고 나서 드디어 소송이 시작되나 싶었는데, 그때 또 법원에서는 여기 뉴저지에 계신 이분에 대한 주소 보정 명령이 별도로 왔습니다. 한꺼번에 했으면 시간을 아낄 수 있었겠지만 황모 씨의 주소지를 찾고 나자마자 다음은 미국에 살고 계신 이분의 주소지를 찾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이번엔 누구나 다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정보 제출 명령 신청을 통해서 이 미국에 계신 분의 주소지를 특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년월일도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송달이었습니다. 미국으로 송달을 해야 하니까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전자소송에서 시작은 여기서 했는데 쭉 보시면 빨간색은 사실조회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쭉 왔고 정말 많은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미국에 살고 계신 주소지까지 송달을 시도해봤습니다. 허나 계속 지속적인 폐문 부재가 있었고요. 그 폐문 부재라는 답변을 받을 때까지는 최소 2달 정도가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초에 2023년 12월 5일에 소장을 접수했고 두두두둑 이어져서 공시송달 처분을 받는 건 2025년 3월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두 분의 송달이 걸린 거예요. 23년 12월 5일부터 25년 3월 4일까지 그 사이에 제 소송이 시작되지도 못했습니다. 송달 처리 기간이었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리고 결국 변론기일이 잡혔고 공유자 중 한 분도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저는 제가 청구 취지에서 밝혔던 분할을 해서 대금 분할을 받자 제 의견이 받아들여졌고요.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최초에는 감정평가 금액의 1%를 월세로 내라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잠깐 아까 건물주였던 분이 법무사님을 고용해서 이건 너무 과하다 다시 계산하라 해서 지금 현재 받는 월세의 기준으로 조정한 12만 2,6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도 승소를 했죠.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저는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권한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 매달 10만 2,600원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권한이 있었죠. 그래서 아까 건물주 분에게 이 물건에 대해서 그동안 내가 소유권 이전을 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못 받은 월세를 내라, 부당이득금을 내라 이렇게 최고서를 보냈습니다. 약 3개월 이렇게 보냈는데 역시 상대방은 묵묵부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받을 수 있도록 재산명시 신청이란 것을 신청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은 채무자한테 너 가진 재산이 얼마 있니? 그걸 법원에서 물어봐 주는 거예요. 하지만 법원에서 너 재산을 파악해서 제출해라라는 명령에도 상대방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결국 경찰까지 그 집에 출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제가 부당이득을 요청했던 채무자의 사위분께서 연락이 오셔서 제가 지금 바로 입금하겠습니다 해서 그동안 밀렸던 돈 약 300만 원을 일시불로 받았고요. 매달 10만 2,600원씩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결국 최초에 제가 청구 취지에서 밝혔던 것처럼 이 물건을 경매로 넘겨서 배당받자라는 부분 그리고 부당이득금 이 모든 것들이 제 뜻대로 이루어졌고요. 저는 정말로 경매를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처음 낙찰받고 처음 통화했던 이 박모 씨의 아드님께서 갑자기 매수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경매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더 시간을 끄는 것보다 지금 바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에 최초 감정가였던 1,888만 4천 원이 아닌 3천만 원의 제 지분을 매도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투자의 결과를 한번 살펴보시자면 처음에 저는 1,200만 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아까 기억하시겠지만 감정평가서의 감정가는 2,700만 원이었습니다만은 최초 경매 시작가는 약 1,900만 원 조금 못 미쳤었죠. 저는 1,200만 원 정도로 낙찰을 받았고 취득세는 이렇게 냈습니다. 그리고 영월지원에 한 번 직접 다녀왔었던 부분 그리고 협상을 하는데 왔다 갔다 등등해서 이렇게 측정을 했고요. 소송은 크게 3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가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그리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그리고 마지막에 형식적 경매를 위한 소송 이렇게 해서 이 정도 금액이 들었고요. 내용 증명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제가 보유하면서 냈던 세금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실제 들었던 비용은 약 1,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3천만 원에 매도를 하게 되었고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당이득금 일시불로 300만 원 정도를 받았고 그 이후에 3개월치가 매달 통장에 따따따 꽂혔습니다. 그래서 총 수입은 3,3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제가 법인이다 보니까 법인세 10%와 지방세 1% 이렇게 하면 1,650만 원 정도의 법인세를 납부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세후 1,269만 3천 원 정도의 순매출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걸 저희가 취득을 2023년 10월에 했으니까 그리고 소유권 이전을 재산세 납부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인 5월 30일에 계약 및 잔금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2년 8개월 정도가 걸렸더라고요. 그 월 수익률로 따졌을 때 25%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이 투자 물건 성공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1,900만 원으로 1,200만 원 순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투자 방법은 사실 한 번만 배워두면 평생을 써먹을 수 있는 그러한 투자 방법입니다. 누구나 처음은 있듯이 처음에 조금만 공부하시면 이러한 보너스를 얻을 수 있는 투자 방법 저 역시도 책으로 공부했고요.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직접 쓴
제 노하우를 담긴 이 책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책에는 제가 직접 경험했던 이 공유지분 사례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는 직접 사용했던 소장, 그래서 이 책만 있으면 여러분도 셀프 소송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시고 지금 바로 실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안경선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